근데 저걸 보니까 잘못 배우리 들려나 보다. 난그 주스도 그만 주. 그거 왜 어제 배우리 들려? 아무도 아들도 가르쳤구나 북가서. 아 너무 좋은데. 그 가게 거가 되게 비싼 데더구만요. 그지? 예. 그거 치킨집. 예, 치킨집 아니죠, 그게. 거기가 치킨집이? 거기 말고. 제가 갔던 서성경 선생님이 또 가져오신 거니까 유니무차 드셔보세요. 아 어제 예, 예. 안동 예, 안동 비싼 집이라니까 예, 얼마 비싸. 받아요 국시? 17,000원? 12,000원. 어? 12,000원? 예. 코롱 빌딩 앞에 간 거 예, 아니야? 작은 좀. 네, 딱. 요만큼죠 요만큼. 쥐꼬리만큼이죠, 쥐꼬리만큼. 아 그래요? 근데 겁나 맛있나 봐. 안 먹어. 근데 그거 말고 여러 안주들이 뭐 거의 막 18,000원, 2만 원. 예. 두 명이 먹으면 두 번 젓가락 하면 끝이야. 너무 양이 적어. 아 그래요. 예. 아 먹어보려고 진짜. 아그 차를 뭐 그래도 뭐 몽골 대통령 국빈께서 사주신다니까 그냥 막 먹었지. 글씨 돈 좀 나오겠다. 몇 명이 모였어요? 18명. 그래? 그러면 50만 원 이상 나왔겠다.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술값까지 하면 70만 원 나왔겠다. 예. 우리 막 계산도 다 되잖아. 아니 내가 아는 집인데 아는 집인데 맛은 있어요. 근데 요만큼도 요만큼. 항상 뭐 이거 더 해야 될까 봐. 이게 3월 27일 거잖아. 이거 아니야? 어제 아니 안 됐어. 그 지난번. 지난거리. 네. 지난거리. 궁금한 사람 항상. 아니 오늘 다른 거 없으니까 그거 놓고서 저거도 되지. 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2시 반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많아서 해서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는요. 저 좀 을지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3배 정도 됐는데 예. 장소가. 예. 이제 IMF 지나면서 IMF가 이제 코로나 지나서 이제 이런 강의장에서 강의하고 하던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죠. 그래서 학축소를 했어요. 저 어제 그 한국문화재단이 예전에 극동건설 그거래요. 극동건설이요? 거기 있었지? 론스타에 그 매각됐잖아요. 그 한참에 시끄러웠잖아요. 극동건설. 네. 네. 제가 거길 다녔었거든요. 극동건설? 그래서 어떻게 친족을 찾아가 봤어요. 여기서 막 저거 몰랐었어요. 지금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줌이 아니고 주 맞아요? 예? 주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5. 이성훈 선생님, 엄미숙 선생님, 정병철 선생님도 줌으로 참석하셨네요. 아유 진짜 정- 중으로도 정명희 선생님, 아, 장례 선생님. 이인자 선생님, 이성훈 선생님, 오미수 선생님 총 4분. 제가 줌으로 한번 참석을 해봤더니요. 교수님 저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도 얼굴이 누구 얼굴인지 아. 몰라 이렇게 깨지고 그래요? 빨라서. 네, 빠르고 빨라서. 하니까 그렇구나. 네, 그리고 선명하지 않고 위치가 안 맞고 하여튼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손을 흔들어서 아, 누구인지 정명희 선생님이다. 정명희 선생님. 네. 그런데 소리도 빨리 시작해요. 소리가 안 정확하지 않고 빨리 시작해요. 빨리 시작하시래요. 5분이요, 5분. 시작해요. 지금 저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녹화 중이에요.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네. 앉아서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교수님 줌으로도 녹화. 줌은 어차피 그쪽으로 PT가 안 뜨니까 아무 예, 예. 그런데요, 교수님. 예. PT는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예. 이거 하려면 이제 여기다 놓고 네. 해보는 겁니다. 앉아서. 요즘 이제 유튜브가 이제 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토크쇼는 다 앉아서 하니까 이제 한 단계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전철에서 계속 이제 지나간 거 보는데 육강이 없는 거야. 도대체 왜 육강이 저도 없을까? 지옥 육강 쌤 오셔서 현장 답사. 현장 답사라는 게 나중에 계속 왜 이럴까? 왜 없을까? 막 이러고 막 찾고 막 그랬어. 네. 선생님 해주셨잖아요. 아니 너무 웃긴 거야. 기억도 하나도. 그게 그거였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줌으로 많이 오신다 했는데 아직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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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가 지금 이제 12회차 중에 이제 11회차입니다. 예, 줌으로 이렇게 뵙다가 이제 현장 답사에서 한번 얼굴 뵙고 이제 지금 두 번째 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뵈면 아, 첫 번째도 있었구나. 예, 그래서 원래 이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한 것은 어제 제가 교회를 2번, 3번 갔구나. 예. 교회요. 주님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네. 거기서 가니까 주님이 계셔가지고. 아 주님이 너무 주님을 지켰어. 네. 모임이 다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목이 약간 잠겨서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네. 이제 오늘이 이제 승경도인데 저희가 지금 승경도를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노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져왔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경도. 예, 그래서 지금 이 미래학교에서 만든 것 중에 이제 승남도는 새롭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승남도에 있는 어떤 그 유적지라든지 문화유산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되 새롭게 해서 새롭게 배치한 거. 그게 이제 승남도라면 이제 승경도는 이제 벼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산도가 있다. 그러면 삼도수군 통제사는 승경도에 가는 거고 한산도는 승남도에 가는 이런 형태죠. 근데 이제 승남도와 승경도는 그건데 이순신만 특별하게 뽑으려면 이 승경도와 승남도를 통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해전 승척도입니다. 그건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그건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추후에 설명해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순신 장군의 뭐 옥포 해전, 뭐 당포 해전, 뭐 한산도 대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23회에 해전이 있었지만 지역을 세분하면 한 7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해안 지역과 이제 물론 이순신 장군이 있는 뭐 녹둔들 이런 데도 나오긴 했지만 주로 이순신 장군의 남쪽인데 많은 분들이 명량 해전하면 명량이 어딘지 잘 몰라요. 명량이. 그리고 노량 해전하면 더 몰라요. 관음포가 어딘지 모릅니다. 네. 한산도도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위치를 하려면 웬만한 사람들 위치 못 잡습니다. 네. 이제 부산포 하면 부산은 다르니까 그 정도. 네. 이순신 장군의 4대 해전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명량, 그다음에 한산도, 노량, 부산포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놀이로 만들면 그것은 이제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들이 특화된 활동으로 필요한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12차가 끝나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제 승척도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승경도고요. 말 그대로 뭐 승경도는 우리 전통놀이 다 지도 사법이니까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승경도 혹시 모르시는 분? 승경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세요? 네. 그렇구나. 네? 오늘 잠깐 듣고는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순정도 수업하신다고. 승경도죠 이게. 잡아드려요?
그거는 사진으로 봐서 알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봤어요. 예. 아시겠지만 승남도는 조선시대 유행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는 유행이 안 됐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학동들이나 선비, 특히 이제 치맛바람이 센 어머니들이 마님들이 우리 아이가 출사하는 거, 그러니까 벼슬에 나가는 것을 으뜸으로 쳤기 때문에 입신양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경도는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가 조금 달라요. 양상이. 조선 전기에는 주로 이제 관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관청에서 주로 소일거리나 이걸로 놀았어요. 그리고 뭐 동기부여도 되겠죠.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 근데 이제 조선 후기가 들어오면서 양상이 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조선 후기가 되면 뭐가 발생을 하냐면요. 양반대기 시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양반대기. 국가가 이제 돈도 없으니까 공명첩이나 이런 것을 발행을 해서 일단 저기 평민들을 양반화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조선시대 전기의 양반은 벼슬을 통해서 그 3대 아래 3대가 이제 관직을 했거나 관직을 역임했으면 이제 양반이라는 이제 왜냐면 양반이라는 뜻은 아니고 반가의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했던 집안. 근데 그게 이제 직급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저기 한번 양반하면 5대 7대 지나도 양반인 거예요, 그냥. 원래는 반가가 아니죠. 벼슬아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양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양민. 양민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양민은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반가. 그러니까 양반. 그리고 또 하나는 평민. 그러니까 평민과 이 사람은 똑같은 양인이에요. 양민. 그래서 우리가 양민 학살 그게 양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냐? 천인이 있어요. 천인. 양천제입니다. 양천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양반을 벼슬로 저기 직급이나 계급으로 알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그 양반을 거의 세습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반을 다 주는 거죠. 이제 다. 그래가지고 조선 전기에 그 계급 분류할 때 반가가 한 2%, 그리고 한 48%에서 50%가 양인, 그냥 평민, 그리고 나머지 한 50%가 이제 천민이었습니다. 이제 천민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집안에서 하는 솔건, 노비, 간호, 그다음 또 하나는 관노. 관노는 이제 관청에서 예속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관청에서 예속된 관노는 대부분 이렇게 풀어졌어요. 왜냐면 데려다 있으면 관청 안에 집도 만들어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만 받은 거죠. 이렇게 신역만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청에서 일이 있으면 부르면 이렇게. 그래서 이사를 가면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뭐 무슨 공역이 있다 그러면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톡 꾸면 연락이 안 돼서 톡 꾸면 그때 이제 춘호가 가서 잡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는 두 종류가, 그러니까 관청에 예속돼 있지만 관에서 하는 노비가 있고 관외 노비가 있겠죠. 관외 노비가. 그러니까 장영실 같은 사람은 관내 노비였습니다. 어머니가 관에서 아마 저거 했을 것 같아. 다모. 관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평상시 자기 일하다가 관청에 무슨 공역이 있으면 이제 오는.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간호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솔거 노비는 데리고 있는 노비. 그러니까 솔거 노비는 되게 괴롭죠. 특히 얼굴에도 좀 반질반질하면 주인놈이 가만히 놓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솔거 노비 말고 이제 외거 노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신역을 하는데 그걸 신공이라고 그래요. 신역을 하는데 나 신역하기 싫다. 그럼 뭘로 때워요? 돈으로. 그걸 신공이라고 합니다. 신공. 원래는 신역이에요. 그냥 가서 그냥 일해주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국가 정책이 양반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너도나도 양반되기 시작하니까 노비들이 줄어들겠죠. 노비들도 이제 뭐가 돼요? 평민되기 위해서. 그래서 숙종 때 가면 노비의 비율이 12%로 줄어들어요. 그때부터 좀. 그래서 고종이 그 되면 노비가 거의 없어요. 여기 노비 후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절반이 노비 후손이야. 조선 전기 때 그 가문이 멸종되지 않았다면
계속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양반들은 후손을 다 이어주고 노비들은 후손이 없다 말이 안 돼. 예, 노비들이 원래 생활력이 강해서 원래 후손들이 많아. 그리고 저기 주인 입장에서는 노비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재산이 불어나. 예? 예. 그래서 애는 한 2명, 3명만 낳으면 돼. 왜? 그 많은 재산을 너무 많이 나눠 가지면 안 되니까. 그 대신 노비들은 많이 낳죠. 그러면 70%가 노비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노비와 양반은 하늘이 내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든 제도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양반의 후손이라서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단지 내 아버지가 양반이었을 뿐이죠. 엄마가. 근데 그것을 마치 막 엄청나게 자랑해요. 우리는 양반과 후손이라고. 그냥 사람의 후손인 거죠. 사람의 후손. 저는 그렇게 인식을 바꿔야 근대가 온다고 봐요. 근대라는 것은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은 하늘 아래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그 얘기하다가 조선시대 때는 이제 후기가 오면 너도 나도 양반은 되는데 벼슬은 할 수가 없잖아요. 문은 좁고 식년시가 3년마다 있는데 28명, 33명을 뽑는데 천하에 20년 공부한 애들도 수두룩하게 떨어지는데 문은 좁고 양반은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은 벼슬이 목적이 아니고요. 양반 행사가 목적이었어요. 이제 그 양반 행사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거죠. 조상님을 위해서 충문을 쓸 수 있는 능력. 충문을 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서당이 12,000개가 생깁니다. 숙종 때부터 서당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어요. 시골 벽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외 선생님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노인 할아버지가 훈장을 하죠. 훈장 그런 일 없어요. 훈장 평균 나이가 30세예요. 근데 왜 그러냐? 김홍도 그림이 우리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줘요. 종아리 때리는 할아버지. 왜냐면 할아버지가 좀 되면 예전에는 40살만 넘으면 기력이 쇠하셔가지고 대부분 세상 떠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그냥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관념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부분 보면 그 사람 이력을 보면 20몇 살 때 벼슬을 버리고 그냥 나와서 훈장을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때 평균 나이가 한 25, 28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당 선생님을 이렇게 그럼 나의 할아버지라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30살 정도 돼야지 낭낭하게 잘하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지. 아이고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사절이. 그러니까 기억력이 팍팍팍팍 해야지. 이 머릿속에 그냥 사서삼결 막 뱅뱅 돌아갈 정도. 그렇게. 그래서 서당이 생기면서 이런 승경도 놀이가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벼슬 놀이죠. 이렇게. 그래서 승경도란 말은 거의 쓰지를 않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승이 오를 쓰자고 경이 벼슬 경자인데 우리가 보통 당상관 정도 할 때 경자를 써요. 우리가 경대부 할 때 대부라는 건 이제 선비 위거든요. 그러니까 선비가 하급 관리예요. 진나라 때 선비가 하급 관리. 그러면 대부는 상급 관리예요. 상급 관리. 근데 경은 그 상급 관리 위에 좀 뭐랄까 특별한 지혜 가진 사람이에요. 그 경이 뭐를 하는 거냐면 주로 공작 후작처럼 자기 땅과 자기 사당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귀를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크기에 따라서 5개의 자귀를 준 거예요. 이렇게 공이라는 작, 후, 백, 자, 남. 그래서 그 자귀와 요 대부, 요 사이. 사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이사는 아닌데 부장은 아닌 사람. 이사 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사가 이제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이 이사 부장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피의 반은 자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요 피의 반은 대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경대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나라 때는 경대부가 권력을 잡았죠. 위를 연결해 주니까 실무를. 그런데 이제 공자님 때 올 때면 대부가 경하고 결별을 해요. 왜? 이제 민하고 접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 대부가 사한테 붙어버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대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대부가 사대부로 전환됐다는 것은 이제 지식인층이 이제 벼슬이 아니라 또는 혈통이 아니라 지식이
존중받는 사이로 점점 온다는 거예요, 기술이. 그게 사대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완전하게 사대부라고 그죠? 왜냐면 그래도 대부라는 게 되게 이렇게 영예로운 벼슬아치 중에 제일 높은 벼슬이니까. 그래서 어떤 항아리에 대부가 왔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국가와 행정기관이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풍납토성에 이 항아리에 대부명 항아리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국가 권력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대부는 그냥 이름뿐인 대부가 돼 이제 사가 다. 그래서 사가 이제 모든 평민들을 대표한 최고 우두머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넉사적 3인이라고 부르죠. 3인, 산홍공상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승경도란 말은 조선왕조실록에 몇 번 나오냐? 2번 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안 쓰는 용어예요. 근데 왜 이게 익숙했냐? 아 이걸 저기 처음으로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전파하고 보고받은 그 연기 그분이 승경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래놀이라고 한 게 이상호 선생님이 예전에 전교조다 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좀 더 친화적인 그때부터 이제 체험놀이가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에서 우리 전래놀이 전집이 나왔어요. 북한에서 그걸 보니까 엄청나게 마당에서 놀이도 많고 한 300종을 거다 수록을 했으니까 저도 있었는데 어느 집으로 지금 저기 위치가 이동돼 있어요 지금. 아니 여기 있는 책동의 상당분이 위치 이동 이렇게 손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예, 그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전교조 해직 선생님들 중심으로 놀이를 보고시켰어요 경기도를. 그때부터 전래놀이가 일상화된 겁니다. 일상화. 그래서 이제 전래놀이에 갖고 있는 그 모호성,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가 문헌적 근거가 정확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는 이렇게 모호한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노동부가 무얼로 표준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전통놀이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승경도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선 왕조실록이나 다른 기록에는 뭐로 가장 많이 나오냐? 종정도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종정도. 종경도도 있긴 있지만 종정도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승경도를 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 정확하게 하면. 그러면 난중일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총정도죠,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난중일기는 없다. 그래서 유득공이 충무공 전설을 편찬할 때 이순신 장군의 여러 행장이나 이런 기록 가운데 일기 부분만 따로 이름을 지어준 거다. 그게 난중일기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쓴 적이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승경도를 한 적은 없는 거죠. 종정도를 한 건데 이제는 번역할 때 다 승경도로 번역하잖아요. 승경도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종정도 할 때 따를 정조보다는 오를 승자가 이 놀이의 성격에 딱 또 맞아요. 그죠? 종은 따르다는 의미지만 승은 오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벼슬을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 이거 만들 때 기존에 있었던 그 승경도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거 승경도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확보한 것도 20종이 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표준화 쓴 것은 이 놀이를 처음으로 보급한 그 연기 그 박물관 관장님 그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못 준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냥 쓴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벼슬의 이름들이. 왜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이 벼슬 이름을 아는데 지금은 잘 벼슬 이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찬, 교리는 그럼 뭐예요? 이건 관직명이거든요. 근데 수찬이나 교리는 홍문관도 있고 예문관도 있고 그런 거죠. 수찬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 같은 거 쓰는 사람, 일기도 쓰고 수찬이고, 교리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 말하면 장교입니다. 장교, 교리가. 그러니까 실무자들이죠. 수찬과 교리는
거기에 실무자들 한 우리로 말하면 6급에서 5급 공무원 정도 이렇게.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사성은 뭐예요? 비변낭은 뭐고요? 비변사의 낭장. 이건 이렇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것은 그냥 있었던 승경도 그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거의 이제 아마 사기 할 때 이제 그건 이제 완전히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 다 바뀝니다. 그리고 품계도 다 들어가요. 뭐 한성 서윤하면 품계 모르잖아요. 총사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략 여기다 품계를 집어넣으면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품계가 없는 관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고 또 품계와 관련 없이 또 여러 그 특별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와 이거에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노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좀 이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경도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김녹순 선생님 잠깐 제가 보면서 그래서 이건 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승경도가 원래 이름은 종정도로 많이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장 유행을 했다. 조선 후기에는 특히 서당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면 서당에서 이렇게 멋있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화선지를 하나 딱 가져오면 화선지다 붓으로 샥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 8줄, 8칸, 9칸으로 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사람들은 우리도 저기 혹시 군대 계급 아래부터 끝까지 다 모르죠? 네, 모르시죠. 그렇죠? 다 모르시죠? 우리는 알잖아요. 네? 우리 소령중령 대령 집차도동놈 소유주의 대인 권총도동놈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죠? 그런 노래 하거든.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아니 우리 이제 군대 이제 그 장교들 예전에 하도 나갔돈을 빼먹으니까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 대령중령 소령 집차도동놈 소유중의 대인은 권총도동놈. 그다음에 하사중사 상사는 기름도동놈 불쌍하다. 1, 2등병 건방도동놈. 네, 지금 벌써 30년 지났는데 외워요. 우리 일할 가면 맨날 그거 불렀어. 그래서 저쪽에 장교면 딱. 그때는 이제 장교 오면 보람찬 하루 일을 이렇게 하면서 다 기억나시죠? 선생님 아로티시로 갔으니 아니 저는 그거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정말로 보람찬 그런 걸로 했었어요. 보람찬 속으로 이렇게 불불 아니 그 유머 1번 지나 노래 있죠. 방송기에 나왔었잖아요. 정말로 한 거예요. 예, 바깥에 노역을 나갔다 들어오면 삽 딱 들고 그 노래 불렀어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렇게. 자, 그래서 소리는 잘 들리죠? TX에서 한 건지 지방소득세. 예. 맞아요. 지방법. 그래서 이제 요게 후기에 이제 여기 제가 옴송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종정도라고 불렀다고. 예, 종정도. 정자가 무슨 정치, 딸의 정치. 정자고 정이 뭐예요? 정치. 정치. 예. 그리고 경은 벼슬 경지. 예. 네, 종정. 그러니까 이 벼슬놀이 자체가 정무적인 일을 배우는 거니까 종정도라고 했는데 어감상으로는 승경도가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종정도하고 승경도 이렇게 본다면. 그또 승정도 할 수도 없잖아요. 또는 승관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성경도로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쓴다. 근데 알고는 있으시라는 거죠. 승경도는 거의 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쓴다. 일반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승경도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요건 이제 윤목이라고 부르죠. 윤목은 8목서부터 5목까지 있습니다. 4목은 이게 네모나니까 안 굴러가죠. 목이라는 게 눈금이거든, 눈금. 그래서 윤목은 5목을 씁니다. 5개 눈금에서 8개 8목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윤목은 5목짜리입니다. 5목. 이게 눈금이 5개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던져가지고 5가 나오면 빨리빨리 승진하겠죠. 칸수가 빨리빨리. 그리고 2나 1이 나오면 아무래도 제자리나 뒤로 가거나 또는 숨을 멈추거나 한 2번, 3번.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도가 또 나왔어. 또 도가 나왔어. 그러면 막 몇 번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게 도가 몇 번 했는지 잘 모르고 이게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또 요 윤목을 만드는데 대중화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가격대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15,000원에서 막 18,000원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그러니까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어요. 놀이판보다 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팽이형 윤목도 있습니다. 팽이로 싹 돌려서 탁 넘어지면 그 눈금을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오목 눈금, 뭐 팔목 눈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무로 깎아서 이제 주사위. 이 주사위도 이집트에서 서기전 3000년경부터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놀이죠. 원래는 이제 기륭을 점칠 때 쓰던 거였거든요. 예, 주사위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그날 나온 숫자로 조합해서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 유점과 주사위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3번 던져가지고 666 이렇게 쭉 나오면 이걸 가지고 8개 64개에 맞춰가지고 괴를 이렇게 그러니까 점사를 그런 식으로 했고 또는 윷을 3번 던져가지고 그래서 유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사위로 이 승경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이것도 누군가가 그냥 윤목을 쓰니까 그냥 윤목을 그냥 일상화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로 이렇게 깎는다면 6개로 깎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렇게 이게 사면으로 된 거니까. 사실은 윤목이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승경도에는 6눈금이 있습니다. 항목이 6개. 근데 이제 이 눈금들은 다 도개걸 윤모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윷을 던져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모, 주사위 지금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윷. 근데 윷은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모와 윷이 나올 확률이 24분의 1이잖아요. 잘 안 나오잖아요, 윤모가. 이것은 던질 때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모두 동일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박을 할 때 원래는 저기 6개의 윷을 던지면 경우의 수가 36분의 1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뭐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전백하고 무백이 나올 확률이. 그럼 승부가 안 나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 7개를 똑같이 7분의 1으로 나오는 것은 13면 주사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14분의 2니까 경우의 수가. 14면에 2개씩 있으니까 14분의 2니까 경우의 수가 7분의 1. 그러니까 이제 공평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승경도는 주사위를 하자. 왜냐면 주사위는 여기 그 문방구에 가면 600원에서 뭐 1000원이면 사요. 이렇게. 요 정도도 괜찮고요. 요 정도. 이건 이제 주로 야외나 이런 데서 크게 할 때. 근데 뭐 이 조그만 걸 할 때는 그냥 문방구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6눈금을 할 것인가, 5눈금을 할 것인가. 그래서 혹시 이제 안 될 때 다른 윷놀이나 윷목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눈금은 5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활용하는 거죠. 뭐 하나의 역사를 두 나라가 같이 나눠 갖자고 그런 뻘짓 같은 걸 한 인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고구려사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중국과 우리가 그냥 나눠서 쓰는 게 어떠냐 했다. 지금 막 얼척도 없죠. 그때 동북공조를 이렇게 당해놓고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런 애들은 역사재단 이사장을 안 쳤으니. 근데 이제 어제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서울시 정계의회에서 어제 그 야외에서의 표상 뭐야 게시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조항 그걸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일장기도 걸 수 있게 만든. 폐지가 됨으로써 그렇게 됐다니. 아니 조례를 바꿨다니까요 어제. 그 폐지를 했다고요. 그 일장기는 못 걸게 됐어 우리나라에 우길기는. 그러니까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우길기를 걸 수 있다 이런. 난리 났죠. 어떻게? 저녁 6시에 이제 의회가 끝났어요. 이제 6시간 걸렸죠. 아침 6시간 걸렸죠.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아침 저기 9시 개원하자마자 없었잖아요. 아 그래요? 없어졌는데요? 난리 나지. 생각해보세요. 우기기를 개항한다. 그러면 이제 원천지가 그렇죠. 막 행사할 때 막 이렇게 그렇게 서울시 의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한 당이 5당이거든. 맞네. 거기 지금 치면 나올 겁니다. 원상복 같다고. 아, 그것까지는 못 보고 별별 짓을 다. 단톡방에 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났죠. 여기 이렇게 난리 났어. 이게 뭔가 그래서 난 뉴스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별별 짓을 다. 그런 걸 발상한다는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매를 벌어. 그래서 요 칸은 그대로 5칸으로 하니까 새 것이 한 달 후에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건 뭐 이제 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성불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기 미래학교에서 지금 그 불교재단에서 이 공익자금을 받아서 5월 15일 날에 바깥에 나가야 돼요, 성불도를. 그래서 성불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주사위로 쓰고,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걸 하지만 주사위를 하면 이게 6눈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눈금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 분이 엄청나게 이걸 제안했었어요. 구구소환도를 하는데 그러면 6이나 1이나 이것 중에 하나를 꽝으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도 6을 꽝으로 하는 걸로. 헛으로. 그러면 공평해요. 그러면 도개걸 윤모 1, 2, 3, 4, 5는 똑같고 이제 6은 한 번 쉬고 하는 것이 여기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 표시 안에 6만 나오면 되나? 6만 쉬는 걸로. 그럼 여기는 도에 한 번 쉬고 2번 쉬고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도구도 활용할 수 있고 이 눈금 판도 그대로 쓸 수 있고 단지 이제 벼슬이나 몇 가지를 이제 바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경도는 말 그대로 이제 제일 높은 벼슬.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 승경도는 저희가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아래부터 위로 쫙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지 뭐가 이렇게 승급이 되는 뭐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마당에 사다 보니까 사면에서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작품이었습니다. 복잡해, 찾아가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번호가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뭐 그런 느낌이 없어요. 승경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건 이제 놀이박물관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이제 놀이박물관 가야죠. 우리가 이제 놀이로 조금 더 이게 힘을 키워 놓으면 이제 사무실 어디 기부 체납 받아서 거기 가면 거기에 이제 놀이박물관에 이제 갈 거. 자, 그래서 이 놀이는 여기부터 쭉 올라가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뱅뱅 돌아가거든요. 여기 보면 사계정과 봉주와 있는 아이들은 뭐냐면 이게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계정과 봉주와. 뭐예요? 금색인데. 근데 이제 이 벼슬아치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놀고 먹는 거. 아니 관직이 안 나가면서 월급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꿈 아니에요, 꿈? 아니 아니에요? 일한 만큼 받. 일한 만큼. 아이 관리들 놀고 먹고 땡이 최고죠. 그래서 이 사계정과 봉조하는 당상관이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영의정이나 이보다 훨씬 밑에 있는 사람이 사계장이나 봉조화도 받을 수 있죠. 사계장은 은퇴한 후에 집에서 임금님을 공을 생각하면서 나도 당신의 공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려주는 거고요. 봉조화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계장은 집에서 쉬면 돼요, 그냥. 이렇게 목침에 아니면 저 의자에 탁 하고 이게 명이나무 지팡이 탁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근데 봉주화는 뭐냐면 국가의 행사나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무지 영광이죠. 그래서 새 임금이 등극하셨는데 시골에 있는 그 봉주화를 불러와봐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냥 옷 탁 관복 탁 입고 또 그 저기 임금님의 스승님 같은 거는 또 나라에서 이렇게 관복까지 딱 주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절하고 마냥 성은이 망곡한다. 그거 딱 있는 순간에 고을 원님도 와서 지켜봐야죠. 안 났다는 건 나중에 이거 박살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서울에서 보내준 가마 타고 창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갔다 오면 이제 그 마을 입구에 또 원님이 와서 있어야지 지가. 그다음에 새 원님이 오면 항상 그 집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죽어도 와서 인사해야 되고. 그거 안 했다가는 나중에 당파에서 맞아 죽어요. 저 자식 그때 안 왔다고. 그래서 조선시대는 봉조화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봉조화 끝. 이렇게. 이제 봉조화 끝이 있죠. 사망.
지금. 아니요, 조선시대는 이제 사망해도 권력이 세니까, 그러니까 추증이 있으니까 추증. 그죠? 무서운 거예요. 이순 장군이 그래서 최고의 관직 받았잖아요. 영의정. 그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집안에는 영의정 아니면 누구도 말 타고 가거나 이러면 안 돼. 예의상. 그러니까 최고 집안이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어디 저희 원님이 와서 그 집 자손을 건드렸다. 그것은 다른 영의정 출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 싸가지 없는 새 감히 우리 같이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대의 아들은 아무리 못났어도 중사 아들이 맨날 무릎 꿇고 네 하고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대장님 그 저기 딱가리 할 때 그 우리 중사 아들이 그 대장 아들한테 두드러 맞았어. 그래서 걔가 지가 대장 아들이라고 차렷 이러는 거야 막. 아주 내가 이런 새끼하고 뒤통수 때리는데 걸려서 그렇게. 아주 일정 나 군기교육 때 갔다 왔어. 아 진짜. 예.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예. 그 저기 그 우리 관사에 있는 그 우리 대장 있죠? 그 양주 반씩 다 따따라 마시고 보리차 담아놓고 왔더라고. 머리 치니까 다행이네. 소심한 보복이 소심한 보고. 그래도 우리는 성취했어요. 우리 했잖아. 제가 3개월을 할거나 1년 했는데 1년 해도 소식이 없는 거니까 아직도 안 딴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사계장까지 오면 끝이 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5나 4가 이렇게 쭉쭉쭉 나와가지고 잘 되면 이제 사계자나 봉주가 오는데 이런 관직을 받은 사람은 중국이나 우리 동아시아를 통틀어서 곽자양 하나뿐이에요. 분양, 곽분양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식이 8명이었고 손주만 한 40명이 됐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장군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관직에서 떨어진 적도 없고 유배나 파직한 적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은퇴할 때 임금님이 그 전송을 해줬고 집에 와서 그 자식들 가운데 한 명도 벼슬 못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먼저 죽은 자식이 없어 손주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을 8폭을 해가지고 늘 가지고 있어. 그걸 평생도라고 부릅니다. 곽자양의 평상도 당나라 때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이 가장 이상적인 인물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자식이 먼저 죽는 것에 대한 손주가. 그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그것도 장군이었기 때문에 역정모이나 뭐 해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봉조까지 딱 가면.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쁜 게 뭐냐? 이건 이제 플러스 요인이고 나쁜 마이너스 요인이 뭐냐? 파직 당하거나 뭐 금고 당했거나 그다음에 월급을 차압당했다든가.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여기다 놓을 겁니다. 이따가 하나를 뽑아서 드릴 거예요. 사약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사형까지. 사약. 그죠? 원래는 사약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사예요, 사사. 사사. 죽음을 내리는 거. 그 사사 가운데 교형도 있고 참수형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임금이 저 새끼 나쁜 새끼인데 그래도 정이 있어서 몸은 상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외부의 신체가 상하는 것을 가장 부모에 대한 불효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그래 속은 상해도 겉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린 임금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약을 받으면 반드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드라마에서는 장희빈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약은 죽음에 대한 그냥 그 예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약이 아니고 사사라고 해야 됩니다. 사사. 그래서 내가 쫙 가서 봉조까지 이르면 승리를 하고 내가 사약을 먹으면 상대방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약까지 갈 때 가다가 요거 5가 나오고 4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서 파직해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계속 1, 2만 나오면 탁 해서 이제 사약 먹고 죽는 거죠. 그럼 지는 거죠. 그래서 승패는 내가 이기거나 내가 짐으로써 사약을 먹어서 상대방이 이기는 거. 두 가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 승경도 같은데 그걸 다 고증을 했어요. 그래서 사약이라 하지 않고 사사. 그래서 기분 나쁘면 거기다가 교사라고 하든가 참수라고 합니다.
그 현직 그거는 안 넣었어요? 현직직이. 아, 그건 너무 많아요. 그건 해설판에다가 돼요. 예, 여기에는 관청하고 직급하고 풍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 영의정, 정일부 이렇게 이 정도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여기 박미정 선생님이 안 왔는데 그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2자나 3자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교문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외교문서 작성 예문관에 수찬이면 외교문서 업무를 썼어요. 업무를 하나를. 주제는 안 했어요.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이걸 노는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이제 이따가 좀 이렇게 펼쳐가지고 오늘은 사람이 여기 몇 명이야? 지금 4분? 원래 8분이 그 줌으로 온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유튜브 촬영하니까 아마 유튜브로 올 것 같아서 여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니까 이제 10분 쉬고 2교시에서 실기 실습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거 꼬야 되는데.